좋아요. 갈수록 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뒤에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아직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1981년 계엄의 시대에 태어난 청년 박영화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봄 1980, 1987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국회를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내 딸, 내 아이에게 독재의 시대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잤는데 택시 운전사가 위험해서 가지 않아요 라며 몇 대의 택시를 놓쳤습니다. 겨우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갔습니다. 헬기가 날아다녔고 군과 경찰이 막아섰고 그곳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려온 청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군경의 총칼과 장갑차를 막았고 우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를 지켜라! 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비상계엄은 결국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비상계엄 상황과 헌법재판소에서 국헌문란 헌정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23일 동안 광장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수없이 응원봉 하나를 들고 빛의 혁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안에 함께 가담한 세력들, 늘 안에 함께 동조한 세력들, 늘 안을 옹호하는 세력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양심들을 회피하거나 잠재워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엔 계엄의 공포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독재가 일어나지 않게 청년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선택해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깔려 죽지도 않고 배 타고 가다 바다에 배가 빠지지도 않고 비행기가 폭파되지도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일상,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됩니다.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디 하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오, 우리 박영화 위원장님 기세. 여기에 그 대회의실 스피커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이크를 떨어뜨려 놓고 아마 이제 소리를 치셔야 될 거예요. 현장에선 괜찮아요. 유세차에서는 그만한 스피커가 탑재가 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마 비슷한 피드백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고 하셔도 돼요. 네. 현장에서는 이거 외워서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 적으셔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도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워서 다 막 해야지라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대신에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 컨택도 안 되고 피드백도 안 되고 현장감 못 살리니까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드백이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설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저희가 헌법이 훼손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엄을 다 경험했다고요. 지금 12.3부터 시작해서 계단이 없어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 계엄부터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렸던 우리 동대문구 여러분 아직도 잠 잘 주무시니 뭐 이런 계단이 필요하다고요. 뜬금없이 확 질러주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돼요. 우린 대화하는 거니까 계단을 계속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파괴된 민주주의 반헌법으로 파괴된 이런 유린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필요하다야. 결론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계엄 얘기를 할 겁니다. 박영화 위원장님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계엄과 우리나라의 민생, 파괴된 민생과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회복과 성장에 대한 비전을 그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 연설자로 나선 박영화의 계엄은 달라야죠. 그죠? 그래서 청년이 꿈을 꾸는 도시. 그럼 포커스가 청년인지 아니면 저도 12.3 때 똑같은 경험했거든요. 여의도 가기 전에 아이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공감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안전이 문제인지 포커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할 거다. 그러면 민주당의 청년 대표, 동대문의 청년 대표인 나 박영화는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또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과 비전을 나 박영화의 말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다. 그거를 포커스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정책도 나오고 공약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걸 덧붙여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기세 좋습니다. 다들 이제 마이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저는 어떤 연설의 표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계단식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단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잠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으셨다면 역시나 연결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잠으로써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이거였구나 라고 해버리니까 물론 그런 내용을 좀 하시긴 하셨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멘트들 그리고 택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저 내용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딱 몰입감 있는 몰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시면서 흐트러짐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압도당했어요. 처음에 그냥 바로 몰입을 할 수 있었고 저분의 이야기는 뭔 말을 해도 그냥 믿겠다라는 느낌이 가게끔 어쨌든 딱 이렇게 잡아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큰 목소리, 임팩트 다 좋습니다. 제스처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약간 김연자 마이크 잡는 거 아시죠? 그거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찢어지는지 내가 해보면서 느끼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귀가 아프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길지 않기 때문에 전 사실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연설이었다면 조금 힘들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전체적으로 현장감이 있었고 속도도 너무 좋았고 속도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 처리도 너무 좋았어서 저는 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뭐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인기고 한데 태어났을 때가 1981년 이제 계엄 상황에서 태어나셨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코칭할 때 조금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보면 원조 계엄 1세대 근데 내가 태어나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어. 네.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불안을 크게 정말 내 피부로 느끼리란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다가 이게 그날 그렇게 터진 거죠. 네. 그때 가장 먼저 들었을 생각을 제 생각에는 역사로만 배웠거나 아무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거는 잘 굴러가겠거니 했던 때에 내가 나서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아마 이제 자녀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 계엄의 유산, 계엄의 1세대, 2세대를 다시 또 만든다고? 이건 내가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든지 또 소스를 좀 생각한다면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용어화하는 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계엄 1세대, 2세대 예를 들면 불명예지만 이렇게 어떤 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나는 계엄의 유산을 내 아이 눈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두렵지만 나갔다라는 그 당시의 어떤 심정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그 큰 성량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 파워를 맨 앞부터 쏟아내는 게 아니라 맨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저 태어나 봤더니 계엄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살면서 제가 뭐 정치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그 현장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적 없는 나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많이 두려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그 큰 찢어지게 스피커 찢어지게 나오는 그 부분들이 사람들의 감정이 같이 단계별로 쭉 올라와서 나중에 빵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